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한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오늘은 초등에서 한자 어느 정도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한자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쵸? 그런 반면에 또 아예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초등에서는 한자가 필수 과목이 아니죠. 어떤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혹은 뭐 아침활동 혹은 학교 특색활동 등으로 한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요. 아예 한자를 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서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의견도 분분하고, 또 중학교에는 한문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염두에 둔다면 아예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물론 목표가,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중학교 한문 과목 100점은 아니에요. 그쵸? 왜 그러냐면 한자라는 것은 알아두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국어 어휘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한글의 80% 정도가 한자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한국어, 국어 어휘에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기는 한데요. 그런 이유로 한자를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한자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휘 때문에 한자에 너무 이렇게 매달리고 오랜 시간을 쓰는 게 오히려 조금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면 좋지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중학교에 들어가서 정규 과정으로 편성이 되는 한문이라고 하는 과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문이라고 하는 과목은 1학년 때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 학교에서는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 중에 하나로 한문이 지정이 되어 있고 2학년 때 채택을 해서 한문이라고 이렇게 생겼고요. 물론 한문 교과서는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은 어느 한 출판사인 거고요. 저는 작년에, 그러니까 왠지 한문 교과서가 없어서 중학교 때 무슨 한문을 배우게 될지 좀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한문 교과서를 구해버렸고요. 네, 거기에서 보면서 대략 이런 한문이 나오는구나 라는 감을 좀 잡았어요. 보세요. 1단원부터 이렇게 8단원까지 나와 있는데요. 천자문처럼 막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약간 이렇게 보세요. 단원마다 의미를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찬란한 우리 문화, 그러면 함께하는 명절, 그 명절에 관한 한자를 알아보는 거죠. 네. 그리고 옛글 속 인물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단원이라면 이제 옛날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관한 그것과 관련된 한자를 배우는 거죠. 이렇게 8개의 단원을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4단원을 배우는 거고요. 한 학기에 4단원이면 한 달에 한 단원 정도, 한 달에 한 단원이라고 하면요. 한 달에 배우는 한자의 양이 한 단원이 요 정도예요. 새로 익힐 한자는 이라고 해서 그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새로 익히는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리 제시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읽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문제풀이가 있고요. 2단원도 마찬가지. 2단원에는 이제 한자가 상형 문자다. 그려서 모양을 흉내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이렇게 또 단어, 한자어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는 거 배우고 익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자 교과서는 일단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안에서 제시했던 이 한자어 있죠. 이런 것들 안에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시험 문제가. 네. 그렇게 하고 좀 지나다가 보면 뒤쪽으로 가면 단어가 조금 한자어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한자어에서는요. 사자성어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숫자를 품은 성어라고 하는 단원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사자성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조삼모사 이렇게 많이 들어본 조금 그래도 어서 들어봤다라고 하는 그런 성어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중학교 한자라는 과목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이 한자를 고사성어를 지금부터 굉장히 힘들게 많이 외워둘수록 유리하겠냐라는 것보다는요. 수업 시간에 이 내용들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 이 내용들 중에서 중요하다. 선생님은 요거 시험 문제 낼 거다 라고 하시는 그 문제 위주로 그것들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나간다면 한자 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운 한자, 너무 많은 한자가 시험에 나오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후기를 남길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양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초등 기본 한자 200자를 올려놓았었어요. 그 파일 형태로 해서 200자를 정리한 것을 올려놓았는데요. 그게 초등 기본 한자인 이유가 초등에서 200자 꼭 알아야 되는 200자 정도의 글자만 일단 가지고 있으면 이제 중등에서는 보니까 중등 필수 한자는 900자더라고요. 그 900자에 초등 200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에서 알아야 되는 한자가 총 900개면요. 초등에서 200개 정도 알고 중등으로 올라오면 700개를 추가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다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한 학기에 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3년 동안 즉 2학년, 3학년 두 학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한자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구성된 교과서를 가지고 그 교과서 내용을 한 달에 한 단원씩 차근차근 나갈 테니까 한 단원에 보니까 단어가 한 20개,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한자어가요. 그것들을 한 달 동안 이제 공부해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한문시험 궁금하시면 요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지금 한자를 학습지를 통해서건 아니면 뭐 따로 문제집을 사서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예 시작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이가 관심이 없는 아이한테 한자 자격증을 따라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건 너무 어렵고 좀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초등 저학년 때 그걸 준비를 하고 나면 이미 중학교 정도 되었을 때는 그 많은 외웠던 단어들, 외웠던 한자어들이 이미 머릿속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원한다면 한자 자격증만큼 아이의 성취감을 높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 없다. 하지만 싫은데 강요해서 자격증을 딸 만큼 그렇게 절박하고 급한 과목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초등 필수 한자 200자 중에서 그 중에 뭐 우리 아이가 3개 정도, 5개 정도 요 정도로 뽑아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익혀가 보는 거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한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도 뭐 거기에 의견 하나를 내어 드리는 거고요. 네, 한자를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좀 불안한 방법. 너무 막 네. 국영수만큼이나 열심히 하는 것도 좀 아이한테는 힘든 과목. 해두면 국어 어휘에 도움이 되지만 국어 어휘를 이렇게 좀 풍부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한자를 과하게 하는 것. 저는 그 시간에 책을 읽고 문해력을 키운 다음에 거기다가 중학교에서 쌓은 한자를 더하는 게 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은 한자를 시키지는 않았었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는다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습관은 언제나 방학 때부터 슥슥 들어가면 좋습니다. 학기 중에 바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해야지라고 미루고 있었다면,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요. 또 문제집부터 막 사지 마시고요. 카페에서 초등 필수 한자 200자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거기다가 올리시고, 그 다음에 저는 중등 정보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여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라고 하는 거, 요거를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출처
이 교과서의 출판사명을 밝히고 그 다음에 저 이 내용을 사진 찍은 거를 900자를 네이버 카페 슬기로운 초등생활에다가 자료로 공유해 두도록 할게요. 초등보다 얼마나 많이 늘어났고 어느 정도로 늘어났는지 한번 보시고요. 평소에 대화하실 때 한자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라도 해주시는 것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한자도 일종의 이제 언어죠, 그쵸? 네,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일상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점이 있고요. 서재가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독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자어 있죠. 그렇죠. 서자. 네. 책 서자라는 한자어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오고 가는 일상의 공간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한자어를 찾으면서 서자라는 게 책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책을 파는 가게가 서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한에서, 모르는 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죠. 찾아보면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알고 있는 단어들이라도 건지자, 네, 그거라도 아이가 알게 해주자라는 컨셉으로 아이랑 한자어가 나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한마디씩 대화해주는 거,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자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혹시 이제 자격증을 목표로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달리고 있었다면, 네, 그럴 정도의 과목은 아니니까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도,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자, 이런 중학교 한자 교과서요, 좀 불안하시면 저처럼 한 권 집에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요. 네. 인터넷에서 다 구입할 수 있어요. 여러 출판사에서 만들었고요. 우리 아이가 진학할 학교에 그 책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냥 네, 구할 수 있는 그 교과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냥 대략 이렇게 나오는구나. 출판사마다 다른 한자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순서나 구성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고요. 필수 한자를 바탕으로 책을 구성하는 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예비 중이라면 막연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자 교과서 하나 갖다 놓고 요거 위주로 한자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덥습니다. 네, 해가 지고 나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이들이 읽은 책들 매생이 클럽에 인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읽는 책 보면서 또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글쓰기 기다리는 거 보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힘내세요.